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원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좀 새롭게 좀 새로운 전문가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이제 FOMC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혼조여가지고 저는 아침에 오늘 좀 한국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주도주도 이제 확실하게 나왔고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 보여줘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안 좋지 않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몇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제 만약 이렇게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또 미국 시장이 또 좋아질 때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너무나 재밌고 괜찮았고 그다음 테마도 확실히 해서 단타든 혹은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든 다 모두 어느 정도 해피한 하루가 아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뭐 시장을 생각하는 것보다요. 좀 화면을 보니까 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정말 제 키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대표님 키처럼 쑥쑥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는 뭐 시장은 저도 좋게 왔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유튜브에 힘들어요님 정말 종목을 보니까 안 힘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NF 125,000원 30% 비중도 125,000원이면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보다는 좀 이렇게 125,000원 이 구간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바닥론이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우려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한 2천억인가요? 그런데 보조금을 제외를 하면은 마이너스 6천억이다라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5,000원이면 그래도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좀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분들은 거의 2, 30만 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10만 원대는 제가 좀 그래도 가격대가 좀 반가운 가격입니다. 지금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봉 125,000원이면은 이 하단에서 볼 수 있고 월봉으로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딱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125,000원이면은 지난 2021년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간 초입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시장의 좀 약세 정도를 반영한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대가는 반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세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 이 구간까지는 11만 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30%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지가 저항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는 한 9만 원대, 9만 2, 3천 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 낮춰서 그냥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살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한번 대시세를 낸 섹터는요, 한 3년 동안은 좀 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작년, 올해 이제 2025년이라고 하면은 한 중후반 정도부터는 좀 그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만 더 버티시면 또 가격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 30만 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월청님 이제 상담 주신 재룡전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룡전기 평균 단가는 이제 47,000원 정도 잡아지고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은 아마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 조금 이제 그 안에서 차별성이 듭니다. 뭐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비껴나갈 여러 가지 변압기 종목들의 뭐 상승세를 기대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대형 변압기와 이제 소형 변압기의 좀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대형 변압기는 뭐 산일전기나 이제 혹은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휴티지가 나는 부분들은 사실 대형 변압기 쪽이고, 소형 변압기 쪽은 아직은 휴티지 말고 대외적으로 조금 이제 대체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재룡전기 같은 거 보면은 재룡전기와 비슷한 사업군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LX 일렉트릭도 차트상 조금 좋긴 합니다만 이제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재룡전기 다 매수가는 되게 좋습니다. 47,000원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상담이 오실 때 중장기 목표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일단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조금 업사이드 좀 시켜야 됩니다. 이전에 재룡전기가 10만 원대까지 갔다가 하락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에서 악화가 나와서 실제로 어닝 쇼크가 되게 크게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쭉 밀렸는데, 비슷한 모양새로 LX 일렉트릭도 실적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이제 소형 변압기 라인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매수세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당장에 바로바로 이제 수급을 받아서 간다라고는 좀 이야기를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봉으로 보시면 아직은 조금 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횡보 구간이 좀 필요하고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주봉 21선을 일반적으로 상승 반등의 신호탄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 출발선을 통과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평이 모이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주가 흐름,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만, 어느 정도 강한 수급이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대형 변압기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한번 잘 보시게 돼서 그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중장기적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차적으로 8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관세가 분명히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관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변압기 쪽 쇼티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재룡전기는 실적만 이번에 4분기 실적만 잘 나오게 되면은 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21선을 돌파하는 주봉이 2주 정도 지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서 내년도 1분기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부 영적 성장까지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한번 이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10만 원을 돌파하려면은 소형 변압기 쪽 쇼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기대보다는 그래도 8만 원 정도 해서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유튜브에서 박재봉 님이 LOT 백큐 13,450원의 비중 10%입니다. 뭐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지 뭐 조언을 말씀했는데요. 자, LOT 백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용 진공 펌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방 수요 악화로 좀 역성장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태양광 쪽도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공 펌프 관련해서 좀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태양광 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좀 그 선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을 일단 선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니 뭐 하나솔루션 등의 어떤 태양광 업체들이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 쪽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에서의 그 어떤 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뭐 소진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7,000원, LOT 백균 같은 경우가 지금 7,2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반등을 했냐면, 자, 지금 보시면 거의 자, 오늘 반등했던 부분을 보면 거의 한 20-30%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바닥은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ETF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ETF는 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60일선을 넘어서 지금 5일선을 해서 약간의 정별 형태로 지금 변모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저는 13,000원대라고 하면은 한 요 구간에서는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10,000원대. 여기가 바로 지금 계속 저항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0,000원대를 넘어서는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 지금 비중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지금 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LOT 백균 같은 경우는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됐어요. 뭐 최근에 뭐 적자까지도 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고,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용탁님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말씀을 좀 궁금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행입니다. 평균 단가는 87,300원에 이제 비중 13% 갖고 계신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막 10만 원대가 넘는 평균 단가는 아니어서 그래도 조금 제가 편하게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2차전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지수가 회복함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거지, 대외적으로 전방 산업이든 후방 산업이든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지수가 워낙 많이 밀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사적으로 좀 기계적인 수급들이 이쪽에 좀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좀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월에 일단 공매도가 다시 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비슷한 좀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더 빠져야지 적정 주가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2차 전지 쪽은 생각을 하고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3월에 수급이 빠져서 아마 다른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3월 전에 본전에서라도 좀 매매도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뭐 지금 하단부에서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리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재단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기관 매수세가 붙었는데, 이제 87,000원 내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주까지도 한 번 정도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는데, 저라면 지금 굳이 이 2차 전지 종목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 보시게 되면은 강한 저항선이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매대를 뚫려면은 뭐 전기차 쪽에서 뭐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머터리얼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증권사에서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야. 뭐 왜 전방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증권사가 이 부분들에 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본전 정도 해서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다른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AI 혹은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눈에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외형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쪽은 바닥권을 조금 더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매수를 할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 매수는 기타 이제 기술적 가미를 좀 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본전에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고고의 세상님께서 셀트리온 제약 78,500원에 15%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한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 뭐 세 가지 전략까지 나와줬는데요. 사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의 그 제약
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근데 올해 최근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혹은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대부분 전통 제약사보다는 뭐 ADC나 어떤 플랫폼 기술 쪽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아까의 그 약품 제조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업사이드나 그러한 프리미엄을 받기는 조금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아마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아마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세 개가 합병되는 뭐 그러한 이벤트를 아마 기대하고 예전에 좀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까지 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8,500원이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78,500원이면 딱 이 구간인데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도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추세라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구간에서 뭐 의미 있는 뭐 돌파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대도 있고 이렇게 수평 저항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이미 수평 저항대인 한 63,000원대에 아마 추가 매수는 뭐 10% 정도,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런데 지금 이러한 지금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는 좀 어떠한 기존의 좀 합병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올해는 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일단 우리도 단행될 수도 지금 단행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도 지금은 지금 요 구간은 좀 너무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전통적으로 1월과 2월에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63,000원 이 구간만 넘어졌을 때 뭐 추가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한 여기까지만 낮추시면 한 7만 초반한테만 낮추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튜브 샤브레님이 네이버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요. 19만 원인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막차를 타셨습니다. 평균 단가가 좋고 그래도 너무나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네이버는 일단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믿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20만 원을 다시 한번 넘어서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나온 음봉이 좀 불편합니다. 조금 이제 꺼림칙한 뭔가 이제 뒤에 간지러운 게 있는 그런 이제 음봉이 나옴으로써 조금 이제 살짝 애매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19만 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 본전에 걷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번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는 좋으나 이제 19만 원이 만약에 이탈되는 그런 봉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열어놔야 됩니다. 네이버 좋은 거 다 합니다. 2025년도에 더 좋을 거고 그 2026년도가 더 좋을 만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 틀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무조건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4분기 실적 자체가 보통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들을 보통 청구를 많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만 원의 평균 단가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 여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고 위로는 한 24만 원에서 조금 멀리 보시면 25만 원까지 주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주봉 21선 위에 있는 기업들은 뭐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가 그래도 하단부 지지가 잘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번 주에 5일선 주봉을 회복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는 사실 19만 원이라는 주가가 여기가 이탈되면 전부 다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이제 매수 주체 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들의 평균 단가가 뭐 낮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 평균 단가인 19만 원을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보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1분기까지는 조금 갖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좀 영향과 그 다음에 내 계좌의 수익률이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은 1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은 아니구나 이제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다라고 가정하면은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1분기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 주신 분인데요. 가온칩스 41,800원 지금 11% 정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분은 좀 주식을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지금 이 매수 단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저는 뭐 이 구간보다는 아마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됐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영수 전문가입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지금 가온칩스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보시니까 41,800원, 11%. 그런데 저는, 최근에 매수하시는 그리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7월 19일 날 했어요. 한참 됐어요. 많이 한참 되셨어요? 그런데. 지난 19일 날.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지금 그래도 하락했을 때도 잘 버티시고, 가지고 오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랑 다른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정말로 그냥 강한 정말 종합적인 그런 거 파워풀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를 위한 거 무슨 아버지를 위한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각각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맞춤형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잖아요. 삼성전자 프로젝트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AI나 보안이다, 차량용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쪽의 반도체의 어떤 설계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브로드컴이나 이런 앞단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매수까지도 불타기라도 할 수 있겠죠. 지금 41,800원이니까 44,650원이면 한 7, 8% 정도 수익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눌리거나 그렇다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매수까지 해서 한 20%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 하우스 쪽이 저는 올해 좀 더 다양한 산업군 쪽이 발달하면서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은 6만 원대까지도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되는데 아마 여기 한 5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짝 물량 수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6만 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물론 앞전에 있는 지난해 반도체 상승할 때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충분히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한 6만 원대까지는 쉽게 회복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12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6만 원까지는 이제 1차로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한 7만 6천 원에서 7만 8천 원 이때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이 종목은 한번 잘 잡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6만 원 되면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이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해피걸님이 RFHIC를 26,000원에 15% 갖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는데 평균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일봉으로 이제 넓혀서 봐도 이제는 평균단가가 안 보이고요. 주봉으로 좀 봐야지만 26,000원이 좀 보이게 되는데 아마 매수한 위치는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매수한 위치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한국지수 하락과 맞물려서 24년 4월부터 쭉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공시를 봤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증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오너 일가에서 지금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조금 계속적으로 증여를 해주고 있는데 뭐 한국 시장이 고유한 특성이지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상속세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상속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세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뭐 5G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자체는 나오고 있는데 어느 모멘텀에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무슨 재료가 나와도 무슨 기사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24,000원 정도면은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 혹은 이제 계단식 하락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 이제 24년 7월에 나온 리포트를 봤었을 때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요 하나증권의 5G를 전문적으로 컨펌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통 이 5G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설정해서 일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는 좀 패스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손절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닌 종목과 올라갈 종목군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마 RFHIC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요 12,000원에서 15,000원 구간대를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좋은 모멘텀 아마 요 양자 모멘텀이 같이 붙었을 때 올라가게 됐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 거래량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제 50%지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도 이제 100% 수익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손절을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게 되시면은 12,500원이 이 라인이죠. 하단부가 이탈되는 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주저없이 손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여나 내일 다시 회복을 해서 15,000원을 한 번 정도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17,000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손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현대차 20만 원. 이 유튜브님 수익내자님의 유튜브의 수익내자님의 현대차 20만 원 비중 10%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지지부진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업계 최초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아마존을 통해서 뭐 금융 계약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이제 차는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단 세일즈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차를 살 때 우리가 뭐 아마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TV에서 보면은 우리가 차를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 차량이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차를 타보기도 하고 근데 운전의 시승도 해보기도 한 뭐 그러한 어떤 그 좀 오프라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뭐 한다라고 해서 물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간소해지고 뭐 그런 뭐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 업계판을 뒤엎을 만한 뭐 그 획기적인 판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제네시스 라인이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인, 뭐 전기차 라인 이런 쪽이 얼마나 더 판매가 더 나아지는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나중에 더 얼마큼의 어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이 덜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을 선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그 부분은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약간의 좀 힘을 좀 못 쓰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현대차가 좀 아쉬운 게 최근에 환율 이슈나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뭐 4분기 때 환율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다라거나 뭐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가격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딱 6% 정도, 한 6.5% 정도인데 한 6% 정도인데 저는 혹 좀 빠진다라고 해도 저는 뭐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더 신경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적용된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오늘은 좀 하락했던 부분은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거니까 내일은 다시 한번 자동차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빠졌던 뭐 여기죠. 약간의 좀 저항대가 여기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저항대 넘어가면 저는 좀 이 구간에 한 번은 장대 한봉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아마존 때문은 아닐 거예요. 아마존 뭐 자동차 판매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 구간만 여러분 좀 더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추세도 지금 잘 보시면 추세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막히고 하다가 오늘 살짝 올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요 구간이죠. 한 22만 원 넘어가면은 오히려 또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해 보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연걸어가는 변님께서 캠트로닉스 14,000원에 10% 보유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평균 단가가 거의 우주 최강의 평균 단가를 좀 갖고 계신데 너무나 잘 잡았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TGV 시각 장비 뭐 관련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우실 겁니다.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많이 갔는데 캠트로닉스는 생각보다 못 갔네요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 유리기판 쪽을 실제로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SKC와 그 다음에 삼성전기 두 대형주가 있는데 이제 SKC가 오늘 주가가 너무나 잘 올랐죠. 근데 삼성전기는 뭐 그렇게 좋은 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캠트로닉스는 삼성 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SKC 향이 아니라 삼성전기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약세가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삼성전기 이제 오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그게 좋지 않았죠. 근데 결국에 삼성전기와 SKC 둘이 결국 양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에게도 충분히 주가적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평균 단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평균 단가면은 무조건 중장기를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23,000원대에 있는 좀 악성 매물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캠트롱스 회사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지켜볼 때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체크했었을 때 신규 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적도 보시게 되면 이제 생각보다 단기 영업이익이나 기타 반도체 혹은 이제 OLED 관련주들에 비해서 좋은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막 분기 최대 실적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종목의 이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시면 눈 딱 감고 올해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저는 3만 원대의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혹시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 캠트로닉스를 매도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내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내가 그냥 잘 샀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23,000원대에서 요 악성 매물대가 있는데 요 라인대 한 번 정도 이제 매도를 해보심으로써 수익을 거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평균 단가가 너무나 좋아서 사실 뭐 자녀분 있으면 사실 캠트로닉스가 그냥 좀 증여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단 짧게 보시면 23,000원, 길게 보시면 3만 원 이상까지 주가는 오래 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향 유리기판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캠트로닉스는 아마 정말 장대 양봉을 들뿜듯이 뿜어내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빵빵이님께서 에코아이 24,450원 15% 기다리면 수익권은 올까요? 라고 했는데, 자,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발급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 종목들이 굉장히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다른 테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지금 흐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정 구간이죠. 에코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린 케미칼, 그린 리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린 케미칼 이런 애들이 지금 잠깐 저는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아이도 지금 그런 구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격 자체가 24,450원이면 살짝 좀 요 정도 좀 높긴 해요. 높긴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저는 지금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계속해서 테마가 계속 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 개가 돌았습니까? 로봇 테마 돌았죠. 양자 암호,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오늘 유리기판이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테마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셔도 요 구간에서 지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하락함에 따라서 못 기다리는 분들의 어떤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인 지지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6,000원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지금 24,000원대니까는 저는 충분히 그 플러스권으로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탄소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장이고, 그리고 주봉으로 봐서도 거의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주를 길게 끌고 가신 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게 탄소 배출권
그 주제 자체가 재료 자체가 약간 신선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좀 길게 보면 한 3만 원까지도 차트상으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에코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저기 실적이나 이런 향후의 어떤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아이 24,450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가격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분명히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셨다가 좀 물리신 것 같아요. 물리신 것 같은데 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살짝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저항대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25,000원대만 넘어가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 3만 원대까지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VCNC 상담 들어왔고요. 이제 8,010원에 이제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데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수출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특색 있는 화장품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좋은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영업이나 매출액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조금 이제 양날의 검 같은 이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8,01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손절을 안 해도 혹은 이제 이익을 봐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약 4개월 정도 긴 횡보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오너가 바뀌고서 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뭐 연 기준으로 봐도 혹은 이제 달 기준으로 봐도 분기별로 봐도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횡보 기간이나 혹은 이제 정배열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한 번 정도 한 8,010원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횡보 오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길게 보시고 싶으시면 9,000원에서 만 원까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평균 단가가 엄청 나쁘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M&A의 매물로 많이 조금 이제 해외 이제 펀드들에게 좀 매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AVCNC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M&A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벤트성 이슈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평균 단가가 높지 않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은 아직은 하단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지 크게 상방으로 트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 2주 정도 혹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봉이 지금 이제 7,050원에서 7,08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여유만 보시게 되면 혹은 이제 1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순식간에 한 8,000원에서 9,000원, 만 원까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만 원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존재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불개님께서 이수스페셜 케미칼 32,015% 작년에 사고 물렸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샀었다고 하면 한 이 가격대에 샀을 텐데 사실 뭐 팔 기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끌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종목은 계속 보시면 박스권이에요. 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딱 32,000원이 요 하단이거든요. 계속 이 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위아래에서 그냥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쪽에 그 사업 쪽을 좀 최근에 강화시킨다라고 하지만 물론 중국 쪽 최근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얼마나 더 성과가 나올지는 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쌍봉 이룬 다음에 하락한 이후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키우고 지금 반등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박스권 됐다가 또 빠졌다가 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3만 원대 샀다가 5만 원대 팔고 계속 지금 이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3만 원 이상 갔다가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상장 초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작년 2023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3만 원대, 5만 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2차 전지 시장이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지지 않는 한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 요 구간 한 8만 원대 이때 고점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날 때부터 좀 그때부터 중장기로 가셔도 되지, 지금은 그냥 요 구간 32,000대에서 계속 박스권으로만 저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로 특히 좀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32,000대 샀다가 지금 요 분할로 요 구간 이제 지금 딱 그 맥점 보이는 맥라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42,000원. 그러니까는 만 원 기준으로 32,000원, 42,000원, 52,000원. 그래서 요 그 가격대만 보고 트레이딩 하셔도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지난 과거의 흐름으로 지금 확실히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가격대, 요 가격대로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미경님이 SK이터닉스 12,910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뭐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풍력도 하고 이제 태양광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OFC 전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재생 쪽은 뭐 생각보다 트럼프의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많이 삐껴나갔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약점이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인 거는 평균 나가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부 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덕분에 조금 상방을 열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 적어도 풍력은 일단 트럼프 수혜를 못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그래도 태양광 모듈로 인해서 ESS까지 같이 연계된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조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조금 이제 위로 정방향으로 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주가를 보여주면서 한 위로 보시게 되면은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약점 노출이 좀 돼 있다라는 건 여러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감안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단부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 보여주면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서 이 부분들을 지키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 매수를 지금 구간에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은데 이 라인에서 이제 한 12,500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 그냥 저라면은 이 종목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약점 노출한 종목들은 하단부가 얼마든지 열려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저라면은 내일 정도 혹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해서 한번 정도 그냥 가격 신경 쓰시지 마시고 기중을 신경 쓰시면서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방금 설명 해드린 것처럼 이제 21선과 5일선이 이탈하는 한 12,500원 정도의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하단부를 다시 한번 노크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린 이 부분에 맞춰서 추가 매수 진행하고 위로는 좀 길게 보시면 한 2만 원대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 구간은 한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을 잡아보시면서 이 라인에서 한번 분할마다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유튜브에 뒹구르미님 하나마이크론 12,800원 15%입니다.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긴 했는데 수익 매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지금 11,090원인데요. 자,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일단은 뭐 4분기는 뭐 좋지 않을 거다. 컨센서스를 증권사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전망이지만 그래도 전분기보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흐름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외 자회사, 그러니까 여기는 베트남 쪽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면서 매출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어요. 25% 정도 기대되고 있고 또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12,800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추가적으로 더 오히려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제가 왜 계속 반도체나 이런 쪽 계속 아까도 제가 가온칩스를 말씀드릴 때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렸다는 거는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한 6월까지에는 저는 반도체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마이크론 지금 12,800원이죠. 근데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이 11,090원. 뭐 여기서는 충분히 그렇게 뭐 두려워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바닥에서 한 2배, 한 30-40%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물을 타도 될까, 더 추가해도 될까라는 그러한 부분들만 있지,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더 좀 욕심내서 15%밖에 정도 되지 않잖아요. 한 5% 정도, 한 10% 정도 더 사서 한 20% 정도까지도 가면서 1분기에는 반도체 쪽에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기본적 내용 자체도 보면 고객사가 HBM 등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이제 외주 확대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마이크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차트를 지금 뭐 그렇게 막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사셔도 되는 구간이고, 지금 딱 요 12,800원대가 좀 저항대 구간이긴 한데, 오히려 이 구간대 본전 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딱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본전을 터치를 하고 더 상승을 할 때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요 17,000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래서 1분기 때는요, 반도체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이잖아요. 근데 1월에 지금 좋았던 섹터가 뭐냐면 로봇, 반도체, 일단 IT 중심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1월달 종목군들이 그 한 해에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그런 1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IT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전혀 들어가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분할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런 식의 좀 수익을 내시면서 분할 매도하면은 좀 편안하게 작년과는 다르게 좀 편안하게 매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여기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냥 차트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역헤드 숄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주식을 좀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상승도 좀 얼마나 차트가 깔끔합니까? 올라갈 수 딱 올라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화 이제 시청자분 연결돼 있는데 전화 혹시 이제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미셀이고요. 네. 20%인데. 네?
비중이 굉장히 크시구나. 20% 비중에 14,000원이요. 14,000에 보유하고 계시구나. 꽤 오래 전에 보유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아요. 한 이제 뭐 차트를 보니까 대략 한 22년 8월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마 근데 매수는 잘했습니다. 요때는 사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좀 계단식 하락을 많이 해서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오르나 거의 궁금해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근데 기사를 많이 찾아보실 겁니다. 화미셀이 오르는데 도대체 왜 오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이전에 이제 두산 BG와의 어느 정도 공급 계약 이후에 좀 가파르게 좀 상승세가 붙었는데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좀 차트가 악성입니다.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무덤을 만들고요. 그래서 하단을 깨는 듯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가파른 상승세 보통 일반적으로 좀 세력이 붙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손절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손절까지 생각하면서 네. 이번에는 그냥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10,000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에서 한 12,000원, 13,000원까지는 좀 가능은 한데, 사실 이유가 좀 없습니다. 오르는데 뭐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터지지도 않고 쭉쭉쭉 이제 매수세 붙여서 오르는데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엄청 붙고 있는,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세가 강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전에 뭐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이제 원료 위협 쪽 공급한다라고 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아마 이제 파미셀이 상장 주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에 부딪힐 거고요. 지금 이제 당장 요번 12월 월봉에서 10,000원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0,000원을 정말로 간단하게 돌파를 했었을 경우에 이전에 있었던 먼저 악성 매물대를 1차로 소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2,000원까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청자분께서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아마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을 한번 시청자분의 손절 라인으로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10%에서 15%의 매물을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0%를 정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머지 10%는 수익까지 한번 지켜보자. 지금 대략 한 40% 정도의 한 30% 중반 정도의 좀 손실률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올렸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한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을 1차 매도 밴드로 설정을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한 10%는 손절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10,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10,000원 라인에서 한번 손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상방이 열리게 되면은 12,000원에서 14,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고 그 위로는 16,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000원씩을 이제 좀 이제 밴드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한번 시청자분이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4,000원에서 15,000원 라인을 넘기려면은 정말로 큰 뉴스나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포인트에서 10,000원부터 1차적으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바로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은 왜 그렇게 네. 올라가도 네. 시원하게 한 번을 못 올라가요? 네, 그죠. 이게 사실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하락분에서 되게 좀 잘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게 그렇게 얼마를 걸쳐서 네.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어쩜 이렇게 못 올라가죠? 다른 거에 비해서. 주식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보통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이런 식의 왼쪽에 있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매물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즉 이제 정말로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 않는 기업 혹은 이제 테마성 이슈에 올랐다가 빠지는 기업들은 이틀 정도 급등이 나와서 하루 상한가고 그 다음날 양봉 나왔다가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매수세가 외국인들과 기관 즉 이제 쌍끌이 매수가 동반이 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차트들이 더 오래 많이 올라갑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유까지 열어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의 모양새는 아마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시기에는 지금 5일선을 한 번도 이제 깨지 않은 채 5일선 물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아마 힘이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이나 혹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 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매도를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매수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도 뭐 그리 낮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10,000원에서 12,000원 라인은 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급등을 하면은 급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은 차트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부분들보다 뭐 외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다라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더 완만하게 네, 지금 완만하게 오르면서 네, 지금 한 달 가까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시원하게 한 번을 못 오르고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좀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네, 다른 뭐 이제 뭐 10%씩 20%씩 오르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한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거의 신저가 갔다가 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래도 하단부에서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계수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의 시그널로 시청자분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유튜브에서 아위백님께서 현대중공업 24만 원 10%입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24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30만 자,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1,500원이니까 한 25% 정도 지금 수익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올해 좀 봐야 될 섹터로서 조선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거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조선 섹터는요 이거 안 팔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 섹터는요 올해 내년 초까지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현대중공업이 물론 지금 거의 고가권이기도 하고 좀 주봉으로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요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요거 딱 보시면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거의 2022년에서 거의 한 2, 3년, 2년 반 동안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게 바로 그 컵앤핸들 패턴 좀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타임 하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물론 지금 바로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조선을 딱 골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만시설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그 미국이 우리나라 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조선 섹터에서 가장 그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인데요. 근데 미국이 중국과는 일을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와 좀 많은 일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수주나 그리고 그 전에 존스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의 존스법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항만에서 항만으로 운행할 때는 미국에서 건조한 그
선박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배를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달 걸릴 거 걔네는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감들이 저는 전부 다 이제 국내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있을 때 계속 강달러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선주 섹터 내에서의 그 이익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는 또 뭐 살짝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한 30만 원, 한 24만 원, 한 6만 원, 한 요 구간에서는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파냐? 저는 이 항만시설법이 실행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 이런 애들이 2020 몇 년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왜 올라갔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IRA법에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항만시설법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금에 대한 보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금 보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슈퍼사이클이 한 번 올 겁니다. 그때 파세요. 그러니까는 현대중공업은 만약에 좀 올랐다라고 하면은 좀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을 해서 한 1년 동안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도 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고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종목 가지고 그냥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세금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그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그런 이런 장대 그런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 한 1년 동안 한번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해,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뭐 하나오션, 뭐 그 종목들을 그냥 다 매수하셔도 좋고요. 차라리 그 ETF 있잖아요. 조선 ETF도 같이 매매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중반까지죠. 저는 이제 중공업, 조선 쪽은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민규님이 이제 기가비스 45,040원에 400원에 이제 5%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했는데도 여전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가비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유리기판 쪽 라인으로 해서 특징주로 좀 해서 올랐는데 좀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물을 많이 탔는데 아직도 이제 45,000원이니까 대략 한 30% 정도 더 상승을 해야지만 또 본전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뭐 좀 넓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래량도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계속 관찰이 됐는데 원래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올렸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 아마 한국 지수가 좀 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조금 줄줄 샜다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하단부 잡고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됐으면은 재료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5%의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45,000원이면 너무나 멉니다. 한번 좀 사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외부적으로 특징주 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유리기판 테마성 이슈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한국 반도체, SK하이닉스나 SKC가 굳건하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조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45,000원은
조금 이제 용기를 조금 더 가져야지 갈 수 있는 그런 평균 단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하시고 한 3만 원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종가나 혹은 이제 내일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의 매물대 갖고 있는 평균 단가가 정말 강한 매물대입니다. 아마 요 윗꼬리에서 사셨거나 조금 이제 사셨다가 조금 추매를 했는데 애매한 평균 단가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룸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셔서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를 하셨다 하더라도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주가는 한 번 정도 갈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익까지 좀 공격적인 모습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터지긴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특징주로 이제 몇 번 나온 적은 있으나 그럼에도 이제 대세 주도적으로 상승한 적은 없고요. 이제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매동을 보시게 되면은 좀 외국인들이가 기관이 좀 파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45,000원까지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용기를 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4만 원에서 45,000원은 한 번 정도 윗꼬리는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조금 이쪽 라인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 여력은 시청자분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김양희 님께서 엑스게이트, 종목 말만 들어도 오늘 가슴이 아프네요. 1940원에 15%,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제인스랑 때문이죠. 제인스랑이 어저께 양자 컴퓨터 15년 혹은 30년 걸린다라고 발언을 했죠. 사실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인스랑의 가죽 자켓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관련 종목들이 보시면 미국도 많이 빠졌어요. 리게팅 컴퓨터는 40%, D-Wave 퀀텀, 아이온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30% 이상이 빠졌어요. 40%까지 빠졌고, 퀀텀 컴퓨팅도 40% 이상 빠졌는데, 사실 걔네들은 한 몇 배 정도 오르고 빠졌지만 우리나라 종목은 그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빠지기가 좀 억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인스랑이 왜 그렇게 양자 컴퓨터를 굳이 그렇게 까야 됐어야만 했냐라고 하면, 그 전에 CES에서 자신들의 HBM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블랙웰이나 이런 것들 선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쪽으로 어떤 주의가 쏠리다 보니까 그거 안 돼. 그거 한 15년, 30년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쟁들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 제인스랑이 아니라 구글이죠. 구글 쪽에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이 걸리는 것을 한 5초 만에 했다, 금방 했다. 그것 때문에 윌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올라온 거지. 제인스랑이 그 주제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조금 논쟁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한 손바뀜도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장중에 이렇게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 3,000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오늘 딱 이 자리에서 지금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은, 그런데 보세요.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또 그렇다고 해서 폭포수까지 빠졌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날에 외국인 미국 시장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왔던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1940원은 솔직히 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지금 딱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차트 모양을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양자 컴퓨터 저는 계속해서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회복은 될 것 같아요. 회복은 될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게 기회비용이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청자분이 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저는 요거는 반등은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은 뭐 내일 정도, 이번 주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서 일단은 요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보면서 요거를 이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않고 요 구간에서 살짝 이렇게 그 흐름을 보여줘서 횡보를 보여준 다음에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그러한 손절보다는 요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으나 단기간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요 구간까지 요 라인에서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고 한 요 구간까지 한 10,000원대 아래로만 가격을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엑시트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1,900원도 시간이 있으면은 충분히 좀 엑시트는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께서 리노공업을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또 뭐 얼마가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고 싶은데, 제매 이전에 이제 11월에 사서 12월에 팔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재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조금 관련해서 한번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하면, 리노공업 되게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 저는 이제 갑 같은 을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뭐 리노공업과 뭐 HPSP, 그다음에 파크시스템즈 같은 조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리노공업의 대표 주자죠. 실제로 이제 리노공업은 이제 매출에 2,500억에 영업이 1,100억, 이제 순수하게 영업이익률만 따져도 거의 4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당연히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구간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또 분할 매수라는 도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5일선에서 지금 이제 장기 이평을 한 번 정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올라가느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밴드를 두 가지로 설정을 할 겁니다. 먼저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 두 가지로 열어놔야 되는데, 먼저 하단 밴드는 매수 밴드가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한 2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구간에 진입이 되면은 장기 이평을 맞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일봉 장기 이평과 주봉 장기 이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딱 정말 악성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부분들이라서 아마 1, 2주 정도의 횡보 구간 혹은 이제 조정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내일 이제 주봉이 마감하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밀어 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혹여나 이제 내일 주봉이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단부를 좀 열어 두셔서 19만 원까지 2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여나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22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 올라가서 불타기를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1차를 매수를 하시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갔었을 때 19만 원에서 사든지, 혹은 이제 그냥 내가 19만 원대 기회를 안 줄 것 같으면은 22만 원 정도까지 가서, 그때 가서 불을 타 보셔서 25만 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상단이 많이 열려 있고, 다만 이제 하단부에서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고려하셔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좀 아쉽죠. 종목 진단 시간이 좀 끝났고요.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히든 섹터 로봇입니다.
최근에 오늘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1월 초부터 1월 시작하자마자 로봇 섹터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테슬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다 점화시켰죠. 그래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2029년에는 한 243조까지 확대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각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옵티머스 2세대 하고 있고, 좀 최근에 신선한 뉴스는 엔비디아가 잭슨 토르라는 초소형 로봇의 뇌죠. 초소형 컴퓨터 출시를 임박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엔비디아향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도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또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쪽의 빅테크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좀 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기술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해서는 올해는 좀 수급이나 어떤 내용들이나 그리고 AI의 후속작으로 로봇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사면이란 종목인데요. 사실 이게 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처음이라서. 자, 히든 카드 보시면은 나오시면 사면 말씀드릴 텐데, 사실 몇 가지 종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나 시메스나 이렌시스나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가져와서 사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사실 복합 테마 종목입니다. 사실 자동차 쪽, 친환경 쪽, 전기차, 방산 이쪽에도 걸쳐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섹터 쪽에 최근에 진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사장님께서요, LG전자 출신이세요. 그렇다면 LG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LG전자 출신인데 모터 쪽을 굉장히 잘해요. 세탁기 잘하죠. 냉장고 잘하죠. 청소기 잘하죠.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면이 LG전자 출신의 사장님이 오면서 이 모터 쪽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액추에이터나 이런 모션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터와 제어기와 감속기 모두를 통합해서 3-in-1을 하시는 통합 솔루션 하는 게 바로 사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공모가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때가 시장도 좋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오늘도 한 10%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긴 다음에 지금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요 구간이 딱 요 앞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상승형 N자 파동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12,000원대까지는 12,000원대까지는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 요 상승했던 구간까지는 볼 수 있고,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12,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고, 손절 라인은 한 8,500원 요 구간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요 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실적 시즌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제 섹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뭐 반도체도 다 좋지만 일단은 반도체는 아직은 레거시 쪽은 조금 의문의 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화장품은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즉 이제 MOM이죠. 이제 달 월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화장품이 굉장히 호실적, 그다음에 연도별로 봐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돼 있는데, 일단 높아지는 실적 대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A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조금 이벤트와 그다음에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국 무비자 관광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또 이제 25년도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섹터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될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성장주 위주의 좀 수급 쏠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팔리는 화장품이 있고 못 팔리는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브랜드에서 단일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라인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히든카드 종목으로 이제 VT와 그 다음에 이제 선택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동국지약, 실리콘투, 에이지생활건강 등 여러 가지 좀 대형주 위주의 좀 매수세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VT와 선택코리아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지금 이제 두 종목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VT가 조금 더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VT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 아시겠지만 이제 리들샷, 독창적인 리들샷 매출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쇼티지가 엄청 심했습니다. 뭐 다이소를 가든 이제 뭐 올리브영을 가든 리들샷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어느 정도 공장 라인들이 증설이 되고 함으로써 리들샷 관련된 계속적인 매출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한번 쓰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분기도 높아진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부합할 예정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던 부분들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로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1분기 때 리들샷이 중국의 이제 위생 허가를 좀 획득을 했습니다. 위생 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포인트인데, 너무나 독창적인 리들샷이 중국 쪽에서 판매를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멀티플을 줘도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중국 쪽 멀티플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느 정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데 중국 쪽 공장이나 혹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멀티플이 열리면서 주가가 상방이 열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VT 차트를 한번 볼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VT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지만 적정한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있고 이제 상방이 좀 많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3일 3거래일 정도 기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달성이 충분한 영역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VT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관심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짧게 보셔든 조금 길게 보셔든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게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2,000원이 아니라 이제 4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지금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는 4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요 라인이 35,000원 이탈될 시에 한 번 정도 손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VT 한번 여러분들이 리들샷 쓰시는 분들은 필히 이제 매수를 해서 같이 동반자가 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판단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고요. 길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사실 네. 저희가 방송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뭐 하는 것도 좀 어색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내용만큼은 프로답게 했다.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진만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밤늦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장이 열리니까 내일도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일도 한번 잘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